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을 저희가 이제 읽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있어서 저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제목처럼 주인공인 펄롱의 아주 세세한 삶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에 펄롱은 16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하는 집에 주인집에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고 현재는 성인이 되어서 딸 5을 둔 가장으로 석탄 배달을 하고 있고 석탄 공장을 하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그런 삶을 쭉 그려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와닿았던 것은요, 펄롱의 감정이에요.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기에 좀 불우했던 환경을 딛고 자랐지만 지금 굉장히 따뜻한 감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성인으로 성장한 부분에 제가 굉장히 눈길이 많이 갔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펄롱이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가족들과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 빵을 굽다가 까맣게 태워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까맣게 태워버린 빵을 보면서 펄롱은 스스로를 자책하게 돼요. 저희가 이제 뭐 음식을 하다 보면 태울 수도 있고 이제 좀 맛이 없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자책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약간 불우했던 삶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소설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 펄롱의 어떤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반영하듯이 좀 어둡게 시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본능적으로 어려웠던 상황, 또 아버지를 모르고 어머니가 16세에 임신을 하게 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우울감이 본능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펄롱이 자라면서 그 주인집에서 같이 일하던 요즘에 저희가 말하면 일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분이 보온병을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보온병이 아니죠. 뭐 다른 것들 본인이 받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보온병을 선물을 받고 실망을 했지만 그 보온 주머니 겨울에 따뜻하게 물을 넣어서 이렇게 몸을 데필 수 있는 거를 받았을 때 실망했지만 그거를 겨울에 사용하면서 따뜻함을 느끼며 그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또 느꼈던 것처럼 펄롱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따뜻하지 않았나. 어린 시절은 불우했지만 또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됐고요. 또 추운 겨울에 펄롱이 석탄 창고에 석탄을 배달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고리가 얼어가지고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문고리를 놓기려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옆에 보니까 한 가정집이 있었고 그 집에 가서 따뜻한 물을 얻으려고 요청을 하는데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여인이 펄롱이 지금 창고에 문고리가 얼어서 이렇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인이 따뜻한 물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내어주는 장면이 있고 그래서 무사히 잘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나서 펄롱이 석탄을 일꾼을 시켜서 한 포대 갖다 주겠다고 인사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볍게 느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어떤 고마움을 진심으로 느끼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펄롱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딸이 5이고 아내와 이제 뭐 아주 넉넉진 않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있고 이제 석탄 배달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을의 구석구석 여러 곳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수녀원에 가게 돼요.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수녀원에서 약간 학대를 받은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여자아이를 사실 외면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자아이가 부탁을 했으나 거기 수녀 원장님도 나와 계시고 이제 여러 어떤 상황상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석탄만 배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그게 펄롱이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불우한 유년 시절 때문에 나는 굉장히 어둡고 좀 다운돼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꼈지만 그 내재돼 있는 본인의 어떤 그 내면 안에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 아이를 보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펄롱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그 축제 준비를 하고 또 뭐 어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면서 항상 그 아이를 구해주지 못한 또 그 아이의 부탁을 외면했던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펄롱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수녀원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펄롱이 가면서 이제 저희가 요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늘 본인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저와 굉장히 그 어떤 삶의 어떤 방향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외면하려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현실 세계가 아닌 듯 어떤 이야기를 내가 그냥 듣거나 보고 있는 듯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일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나의 기준과 나의 삶의 방향만을 고집하며 외면했던 일들은 없었는지 그런 그 세상의 다양한 세계관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그 정형된 세계관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좀 그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쭉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건 펄롱의 삶은 사실 저희 보편적인 삶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고 어머니가 16살에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어렸고 또 주인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펄롱이 자라게 되었는데 사실 그 가정부의 아들로 자랄 때 저희들이 상상을 해보면 주인집과 굉장히 많은 괴리를 느끼면서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집에 굉장히 화려한 어떤 상황들과 또 그 친절한 주인들 이런 아니면 그 집에 있는 좀 풍족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 이런 많은 상황들이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매일 나와 밀접하게 관계가 작동되면서 어떤 그렇게 자라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펄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재되어 있는 사랑과 또 그 사람에 대한 또한 주변에 대한 따뜻함 이런 것들은 그 주인집에서 펄롱을 진정성 있게 대해줬고 또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대해줬던 그 어떤 사소한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책 제목처럼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저희 삶의 일상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일상을 살면서 저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가족일 거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인성이나 성격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펄롱은 주인집의 어떤 그런 그 펄롱과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들도 보면은 현재의 저를 돌아봤을 때 저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저와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지인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나를 돌아봤을 때 나를 만든 분들은 그렇게 가까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까이 있는 것은 왜 중요한지 모를까. 저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